네, 배칠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긴 했습니다만 성대모사라는 게 그 원형이 되는 사람을 알아야만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했던 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어야만 웃음 코드가 통하는 것 같은데 네. 역으로 얘기하면은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르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대상 고르시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대상도 대상이지만 이제 그것을 제대로 표현이 안 됐을 때는 확 외면받는 거죠. 네.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대상을 선정하는 건 사실 이제 흉내내기 쉬우니까 선정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꽁트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쭉 해오고 있는 일들에 필요한 인물은 해야지 돼요. 반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작가가 찍어줍니다. 이렇게 이건 좀 준비해 와라. 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택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한 사람에서 특징을 찾아내려면 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유머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찾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쉬우면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그 누구나 저 특징을 라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쉽기도 한 거죠. 돌출되어 있는 걸 찾는 건데 그 돌출되어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는 그 음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남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음치 입장에서 유명한 노래를 불러내는 것과 비슷할 정도의 그런 노력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누군가가 이 사람 해주세요고 낙점 받았던 캐릭터 가운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캐릭터는 누가 있습니까? 그 낙점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성대모사들은 네. 제 본인의 의지보다도 뭐 제 주변의 작가분들의 의지가 많이 작용했던 건데요. 네. 뭐 써야 되니까 글을 써야겠으니 연습을 해둬라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 대부분이 다 그 성대모사를 한 캐릭터들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하셨던 캐릭터들에 예, 예. 대해서 좀 기억 나오셨으니까 네. 맛보기를 좀 해주면서 배칠수 씨가 이런 것도 했었구나 하는 그걸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배칠수로 이제 쓰게 된 이유가 배철수 씨 네. 이제 들으시다시피 이제 목소리 자체가 좀 원래 좀 비슷해요. 배철수입니다. 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뭐 이분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분들 계셨는데 뭐 운동선수도 있었고 차범근입니다. 차범근님도 있었고 뭐 이승엽 선수도 있었고 네. 글쎄 많은 분들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이렇게 그 대상자분들도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몇몇 분만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정치진 쪽에서도 많이 하셨지만 예. 운동선수를 비롯해서 네. 지금 화제가 되는 인물들의 아주 묘하게 그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네. 절묘하게 그 사람 느낌이 들게끔 잘 뽑아내시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목소리만 비슷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말투나 동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조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 흉내 잘 내시는데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을 할 때 성대모사를 할 때 다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이대한 확실히 뭐 이걸 하잖아요. 저도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안 나와요 소리가. 아하. 그런 그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예. 네. 요즘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네. 여러 인물들을 하시고 정치 시사 꽁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성대모사를 통해서 정치 풍자를 한다 들리게 따라서는 참 대단하다 하지만 그 사실 꾸준하게 해오신 지 지금 꽤 되셨죠. 네, 어떤 한 코너 같은 경우에는 만 9년을 했는데요. 매일 그 코너를 만 9년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이게 겁나기도 하고 그 겁난다는 게 사실 이제 청취자분들이 우리 대중들이 좀 식상해 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겁나기도 하고 오래된 것 스스로 오래된 것이 자기 스스로 느끼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이 하여튼 좀 저에게는 힘들게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늦은 퇴근을 할 때 역대 대통령들끼리 모여서 퀴즈를 하기도 하고 예, 시사 바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들으면서 서민들은 사실 뭔가 좀 즐거움을 얻기도 하는데 네네.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 시작 또한 이제 작가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그 사실 정치풍자 코미디는 쭉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예전 과거에 선배님들도 이제 꾸준히 해오셨었고 했었는데 저희 때 그 라디오에서 정치풍자 코미디를 주로 이제 다루는 어떤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기획이 이제 얘기가
들어오게 돼서 다 같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미 상당수 가닥은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캐스팅이 된 것 같기도 했었고,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가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넓게 이렇게 좀 넓고 깊게 좀 이렇게 깔리고 퍼져가던 시기였어요. 그런 것들을 많은 대중들이 좀 공론화해도 되고,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걸 해도 되는 세상이 왔었던 거예요. 네. 예, 그 전에도 물론 해왔었지만은 조금 더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세상이 왔었던 것 같았고, 그런 것들이 또 많은 대중분들이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대리 만족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좀 쉽게 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좀 맥을 짚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낮에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네. 뭐 오후 시간대, 오전 시간대, 특히 오후 시간대에 네. 정치 풍자가 조금씩 들어간 꼭지들은 있습니다. 예, 그 예. 코너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걸 보긴 합니다만 저녁에 1시간대, 그것도 지금까지 횟수로 9년 하셨다고요. 네, 만 9년이에요. 만 9년이면은 야, 정말 네. 안 다른 인물 없이 안 다른 주제 없이 정치 쪽에 대해서 풍자만큼 진짜 전문가의 경지에 오르신 거 아닌가요? 그 또한 이제 제가 아니라 작가분이죠. 제가 무슨 뭐 경제에 오를 일이 있겠습니까? 작가분이 겸손하게 써주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최양락 씨하고 이렇게 모여서 네.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분이 됐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최양락 선배님이 31년 뭐 이렇게 코미디 연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저하고 부딪힌 기간이 제가 13년 정도 이 일을 했는데요. 저하고 부딪힌 기간이 12년 정도 돼요. 최양락의 코미디 쇼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코너를 제가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매일 뵀는데 식구보다 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정치 풍자를 할 때 네.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네. 넘어가면 안 된다든가 해외하고 달라서 네네. 사실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멈칫하게 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나 아니면은 여전히 할 때마다 9년이나 했는데 만 9년인데 좀 부담스럽나 알고 싶습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죠. 아하. 부담스러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뭐 대통령 선거를 한번 해보면 예외도 뭐 간혹 있기는 했었겠지만 뭐 사실 당선되시는 분을 찍는 수와 네. 그렇지 않은 수가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어떤 판단 기준들이 물론 이제 이건 흑과 백으로 나눠놨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다 같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꽁트를 좀 한다, 좀 뭐 재밌게 좀 해볼게요. 이 정도 상황에서 그 어느 한쪽을 저희들이 뭐 이렇게 깃발을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간을 찾는 일이 너무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는 하루하루가 계속 두려워야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괜찮다 싶게 되면 또 선거 다가오고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그렇죠. 입장이 참 힘드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기간, 그 선거운동 기간 내가 되면 안 합니다, 아예. 아하. 예를 들어 후보자로 올라간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예 목소리를 그냥 배제시켜요. 차라리. 예. 하긴 뭐 9년간 지금 정치 공투를 해왔다. 이건 뭐 이제 대명사가 됐으니까 삼김 퀴즈 예, 예.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더 해보죠. 네. 시작할 때 삼김이라는 단어 자체에 네. 그 삼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개성을 뽑아내서 부여하는 것 자체가 네. 그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한 불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었어요. 왜 내가 잘 좋아하는 알고 계시네. 대통령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심지어는 난 저 사람은 안 보고 싶어 막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그 지금이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상임 퀴즈가 막을 내린 지가 네. 한 1, 2년 됐고 이제 다른 코너로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분들 중에 하여튼 어떤 분은 그 당신이 그 사이에 껴있는 걸 싫어하셨어요. 네. 왜 내가 그들과 같이 삼김으로 엮여야 돼? 뭐 이런 아하.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그런 정서 또한 있었었고 또 지지자들 중에서도 왜 우리 그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 그 또한 또 관심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받아들였었죠. 네. 그 보다 보면은 세 명의 캐릭터가 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로 네. 아웅다웅 따르게 됐고 네. 뭐 정치색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들으면서 늘 재밌었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보면서 끝나고 나면 매일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 올라오고 이런 것들도 예. 보셨을 것 같은데 예, 봤어요. 그건 어떻게 작가에 넘기셨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보면서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십니까? 그거 이제 작가에게 넘깁니다. 근데 작가분이 이제 그 형님인데요. 예. 형님인데 굉장히 참 천재예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분이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그것에 그분은 또 제가 살을 붙이고 더하는 것에 대한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예, 서로 호흡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호흡도 잘 맞고 끌고 가던 퀴즈가 네. 사실 변하면서 지금은 대통령 퀴즈로 바뀌었죠. 네, 그랬어요. 그 인물이 바뀌거나 시사풍자 나왔을 때 인물 선정에 그 주연들 못지않게 조연들이 등장할 때 네네. 이분들은 시간이 좀 짧아서 네. 말이 잘 안 되거나 내지는 한마디를 해야 될 때 네. 그런 거 보면 아 내가 했으면 더 잘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글들도 제법 올라오던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그거를 글쎄요, 사실 그 뭐 일일이 반응하면 안 된다, 뭐 무슨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걸 그렇다고 그거에 이렇게 매몰돼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게. 네, 아니 전 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네. 지금 사실 정치풍자 장르를 했던 개그맨들, 코미디언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네. 어떻게 보면 최장수 프로로 네. 지금까지 계속 현직으로 바꿔가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네네. 역으로 보게 되면 후배들 같은 경우들도 보면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요. 예, 있어요. 이런 분들 요즘 들어서 조금씩 나오고 있던데 네네.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미리 알지 못하면 더 좋은 정치풍자를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선배로서 어떻게 푸나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사 여쭤본 겁니다. 그거 글쎄요, 그냥 그 칭찬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예, 어차피 다 갖출 수는 없어요. 생각이 같을 수는 없고 누구에게 다 지지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잘했다 하는 글 보면 되죠. 아니 참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조금 듣고 싶어서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 네네. YS, DJ, 뭐 JP 이렇게 나가면서 예. 여러 가지 형태 약어로 불리던 삼김이 퀴즈로 등장했었을 때 네네. 각각 지지자들이 항의한 것도 있지만 좋아해하면서 네. 아, 이 편은 정말 캐릭터 좋았었다라고 칭찬받았던 편이나 네. 각 캐릭터별로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쪽에 이제 잘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나머지 분들에게는 불만이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세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이렇게 좀 튀면 나머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일단 세 분의 캐릭터를 말씀드리면은 꽁트내에서 캐릭터입니다. 어디까지? 네, 네. DJ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박학다식하고 모든 것들을 쭉 이제 퀴즈를 정답 맞히기 직전까지 잘 풀어가요.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끼우뚱해서 예. 오답이 나오는 그런 캐릭터이고 YS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어떤 느낌 그대로 굉장히 좀 승질급한 면도 있으시고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제일 먼저 정답을 외치시긴 하는데 약간 무대뽀스럽게 조금 이제 손동작 당차게 뭐 확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오답이죠. 예. 네, 그런 부분이고 또 JP 같은 경우에는 딱 중간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중간에 나와서 약간 그런 좀 그 뭐랄까요? 조금 의문스러운 느낌 같은 걸 좀 가져주면서 이렇게 정답을 넌지시 사회자에게 떠보는 듯한 그런 걸 취합니다. 그러나 역시 오답이죠. 네. 예, 그런 캐릭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질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건 제가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 캐릭터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그런 날들이 뒤섞여 있었죠. 네. 그 정치인들 못지않게 그 토론 사회자인 손석희 교수도 네. 흉내 내셨었고 운동선수도 하셨고 네. 이렇게 특징 잡아서 할 때 네.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 제가 볼 때는 배철수 씨 같긴 합니다만 그분 빼고 누가 있을까? 배철수, 최양락 두 선배님은 당연히 가장 애착이 가죠. 예, 예. 늘 뵙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보실지 몰라서 중요합니다. 네. 다른 분들 중에서는 글쎄요. 이제 손석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애착이 가는 성대모사예요. 네. 그 제가 하는 것들 중에 좀 비슷한 편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 써먹을 때가 많았어요. 어떻게 쓰셨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코너 안에서 또 제가 코너를 진행했어요. 예, 그 목소리로. 네. 네, 그런 그 면에서도 그랬고 사실 일선에서 현금화도 많이 했습니다. 아 어떤 식으로 하셨었는지요? CM에 살짝 섞어서 돈도 벌었고 또 뭐 이렇게 이제 또 이 일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보면은 자그마한데 이렇게 좀 뭐 강연 비슷한 그런 요청도 많이 와요. 네. 그 저희한테는 또 이제 행사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만은 그런데 가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목소리였어요. 아무래도 학생층을 대상을 하거나 좀 신선하거나 할 때 쉽게 듣지 못할 예, 예. 그런 목소리를 중간에 이어주시면 그렇죠. 또 이제 시작 전에 커튼 뒤에서 이제 고짓말 치는 거죠. 예,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손석희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막 배칠수 오는 거 알고 있었음에도 네. 혹시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쓱 나가면 뭐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프로저 시작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이었어요. 네. 그러고 보면 참 그 제주 목소리 제주를 현명하게 멋지게 쓰시면서 그 많은 분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계신데 그 타고나는 것도 있을 테고 분석도 잘 되실 텐데 네. 잘 안 돼서 소개를 못하거나 내지는 그 다른 분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소화가 안 됐던 캐릭터들도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여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정말 저희 꽁트에서 필요해서 우리 작가분이 하라고 했는데 제가 못한 분이 그 정동영 전 아, 그 전 대선 후보. 네. 왜 대선 후보라고 말씀드리냐면 당시에 대선 후보였을 정도면 꼭 했어야 되는데 하긴 했어요. 예. 잘 안 됐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던가요? 그래도 또 이제 비슷하다고 용기를 주셨었어요. 근데 차마 제가 도저히 우길 수가 없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너무 특징이 없으신 건 아닐 텐데 제 눈에는 띄지 않았던 것 같고 띄었던 몇 가지도 결국엔 제 목소리를 통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표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3갱 퀴즈가 막을 내린 게 등장인물 중에 한 분이 서거하셨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결국 그래서 성대모사를 하다 보면 계속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요청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이 일종의 배려를 하셨거나 이제 밸런스를 맞추자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인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철학이나 뭐 배려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성대모사 하는 대상자에 대한 배려나 네. 예. 또 성대모사 제가 어떤 질문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돼서 그 막을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죠. 네. 성대모사라 하는 게 아무리 그 다른 뜻을 뭐 어떤 뜻을 담고 있건 간에 그 자체로 일정 부분 희화라고 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일정 기간의 애도 기간은 필요하다. 네. 그런 판단에서 그 희화의 성격을 일면이라도 띠고 있는 성대모사 자체를 좀 중단하자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성대모사를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얼마나 예. 값어치 있는 일이냐. 그 가치도 생각해 달라. 그 굉장히 그것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긴 한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의 저희들의 판단은 일정 애도 기간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네. 저는 이 테드를 보면서 또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멋지게 연설하는 유창하게 하는 장면을 해놓고 나서 한 곳을 또 떠나서 딴 데로 갑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좀 굉장히 공허하다. 이 양반이 말뿐이다라는 거를 영국 코미디언이니까 좀 그렇게 풍자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뽑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에 대해서 보는 눈도 있고 읽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자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배칠수도 그런 쪽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신다 들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풍자를 그거를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엄청 멋있게 연설을 하긴 하나 내용이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읽고 웃어주는 그 청중들이 대단한 것이죠. 청중들이 우선 더 먼저 대단한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내용이 없어서 웃긴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자체로 풍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그 의식 세계가 비슷한 수준 내지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슨 고도의 무슨 정치 평론가 수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전달되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주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사실 그 시사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중간에 놓치지 않고만 따라가면 사실 어려울 게 없는 부분이잖아요. 늘 일간지 정도만 봐주고만 해도 어려울 게 없는 부분이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대중들도 똑같이 이제 알아듣게 되죠. 대신에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나니까 하루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죠. 시청자분들하고 그 마지막에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멋지게 성대모사 하나 해주시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대모사 어떤 걸 하죠? 글쎄요, 가장 최근에 개발한 인물로 끝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완전히 완성이 안 됐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고 그 장례에서 분위기 좀 있는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치 풍자 뭐 하지만은 결국에 꽁트는 꽁트죠. 그렇게 편하게 들어주시고 해주시면은 용기를 주시면은 얼마든지 또 재밌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예, 편안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악플은 사양하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칠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